지난 2004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여성 미술 비엔날레, 바로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다. 여성 작가들만 참여하는 이 행사에는 카테 콜비츠, 신디 셔먼, 청경자, 디스밴드 등 세계적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 참여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이 행사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 권경의 조직위원장. 인천을 여성 미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1년 새로운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권경의 위원장. 지금 그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박할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성 작가들만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세계 최초로 국제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탄생시키고 또 발전시켜 오신 분입니다.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권경애 조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조직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동덕여대에서도 예술대 회화과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비엔날레 조직위원장님이시고 지금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개강도 했고요. 네, 개강이 돼서 이제 바쁜 일정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방학 동안에 이제 그 비엔날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했죠. 많은 분들이 사실 광주 비엔날레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비엔날레인데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하고 부산 비엔날레가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띈다면은 이제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는 이제 여성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전도 2번을 결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서서히 많이 알려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맨 처음에는 인천 여성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네네. 그래서 인천 여성들이 먼저 전시를 열고 그다음 2006년도에는 전국 여성들이 또 같이 해서 전시를 열고 그다음 이제 국제전으로 가서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2007년도에 했고요. 그다음 작년도 2009년도에 41개국이 전시를 하는 대규모 전시로 갔습니다. 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그렇다면 계속 커져갔다라는 얘기니까 성공을 하셨다라는 얘기네요.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이름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인천 국제 여성 비엔날레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모든 비엔날레가 국제전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베니스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하듯이 국제자를 사실 하지 않아도 이제 그렇죠.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가 국제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그 여성들만 참여하는 비엔날레를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생겼는데 그때 참여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이제 대부분 남성들 위주의 어떤 작품이며 선정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여성들만을 하는 전시는 전 세계에 없고요. 그래서 인천이 이제 후발로 하면서 그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처럼 같이 할 수는 없고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다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세계에 왠지 있을 법한데 없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그 여성 미술에 대한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전시들은 간간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비엔날레 형식을 가지고 한 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처음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여성, 잘못하면 또 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할 관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꼭 뭐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도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성에 이제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요. 그 가지 속에
그 가지 속에 이제 페미니즘도 있고 또 이제 모성성도 있고 네. 자연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여성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면을 이제 전시 기획자가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그의 전시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거기에 이제 맞는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인천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왜냐면 인천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은 뭐 바다, 항구, 또 공항 이 원체에 또 세계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째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공항으로서는 순위로. 근데 그런 모던한 도시의 어떤 그런 앞서가는 미래를 보게 되는데 미술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미술의 그 단체가 인천에서 발생을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세기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갔던 작가들이 인천에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게 있고요. 또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가 대단히 독특해요. 아주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그런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옛날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작년 이제 전시는 근세, 우리 이 한국사를 또 이렇게 짚어보면서 하는 전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제 분단 국가 하나가 그 중에 인천에서 이런 전시가 발생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군요. 2011년 지금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국제 전시회를 준비를 네. 한다는 게 네. 어떤 주 테마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작년도에는 그런 이제 역사성, 인천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커미셔너가 새로 이제 선정이 되면 더 확실해지겠지만은 지금 새롭게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되는 어떤 것 그런 새로운 미술들이 이제 기획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경혜 위원장님께서 그 2011년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희 하트의 카메라가 조직위원장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에 위치한 인천국제여성미술 비엔날레 사무국. 현재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권경혜 위원장은 강의가 없는 날마다 사무국을 들러 비엔날레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금 장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간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로 회의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커미셔너나 큐레이터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가 이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여성미술 비엔날레는 세계 최초로 여성 작가들만 참여하는 여성 미술 행사다. 2004년 인천 출신 여성 작가들의 전시회로 출발, 2007년, 2009년 회를 거듭하며 국내외 많은 여성 작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미술 행사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여성미술 비엔날레. 특히 세계 최초의 여성 비엔날레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외 미술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세계 유명 여성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비엔날을 통해서 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방문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김수님 작가라든가 하는 분은 비엔날을 통해서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그 작가의 지명도를 갖게 됐죠. 물론 또 다른 우리나라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도가 있는 작가로서 저희의 출품했던 캐롤린 시네마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디 시카고라든가 또 그 외에도 뭐 많죠. 아주 굉장히 많은 좋은 작가들이 저희 비엔날에 오시기도 하고 또 출품도 하셨어요.
인천이라는 문화불모지에 여성 미술의 꽃을 피운 권경애 위원장. 그녀는 세계 최초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떤 권스님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잘 이렇게 머리 이렇게 회전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소화 잘 시키고 모든 이게 또 이 교재가 됐든지 뭐 교습이 됐든지요. 정말로 능력이 있게 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놓고 삽니다.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가 미술의 발명 50 안에도 들어갔잖아요. 세계 미술인들이 또 우리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좋은 비엔날레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해도 다 일이 많고 바쁘고 또 지금 40몇 개국이 41개국이요. 2009년에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국가 수가 늘어납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커질 것 같죠, 그래도?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던 나라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럼 지금 사무조직위원장으로서 제일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앞으로 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술의 발명 50에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 이제 한 잡지사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술인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성과인지 또 이런 걸 창출해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발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직 좀 생소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작품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사회가 여성의 어떤 미술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큰 저희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6년, 7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처음에는 인천 여성들로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점차 커져서 국내, 그다음에 국제 이렇게 되게 빠른 속도로 번진 것 같은데요. 뭐 맞습니까? 그게 되게 빨리 움직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대에 생겼지만 상당히 뒤에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이 소통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초고속 시대의 인터넷이 전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성 미술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각 학교에서도 여성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그럴수록 이러한 이제 비엔날레가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95년도부터 94년도인가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2004년에 제1회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여셨는데 9년, 10년을 준비를 하셨는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겠어요. 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단체가 83년도부터 매년 전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이제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걸 기획하고 또 여성미술 대전이라든가 이제 공모전 형식도 기획하고 해서 계속 이제 우리 시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99년도에 IMF가 오면서 문화는 더 좀 힘들게 됐죠. 그러다 2003년도 돼서야 이제 이게 그래도 우리는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받고 시작을 했죠. 세계적인 여성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됐다 이제는. 근데 그 참여자들의 반응은 혹시 어땠었나요? 뭐 나는 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비엔날레 가고 싶은데 지금은 여성 것만이다. 뭐 좋은 반응 뭐 아니면 어떤 네, 대부분 이제 그 젊은 작가들은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 아닌 있어요? 사람도 있지만 아. 왜냐하면 동등한 걸 많이 외치니까. 그러나 연세가 좀 많이 들었다든가 또는 그런 페미니즘적인 그런 작업을 한 작가들은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아주 열심히 자기 일생을 통해서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같이 모여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작품을 출품하라 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여기를 아닌데. 예,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또 인천이라는 도시는 잘 모르는 도시고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그렇다고 인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비엔날레를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캐롤린 시네만 같은 그런 페미니즘의 영세대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그분은 자기 일생을 한 작품을 비디오화해서 또는 실제 작품을 인천으로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여성 작가가 이렇게 일생 동안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갔는가를 또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디스밴드라고 하는 그 또 유명한 그룹은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었다고 꼭 껴안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주시고 네네. 그 대신 DMZ를 우리가 가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저희 개막전에서 퍼포먼스를 직접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 제일 권경영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탄생을 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살펴 왔잖아요. 제일 자랑스러운 순간, 뭐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이제 보람된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저희 도시를 방문하고 그 작품을 뭐 외국에 나가지 않고 또는 서울이나 타도시 가지 않고도 우리 인천에서 그걸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 여행을 나가는 거는 훌륭한 작품을 보는데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의천으로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엔날레가 열릴 때는. 네. 네. 그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크죠. 될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했죠. 네. 왜냐하면은 여성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는 지금 2011년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권경애 조직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인천국제여성미술 비엔날레 권경애 조직위원장. 여고 시절 성악가를 꿈꿨던 그녀가 미술로 전공을 바꾼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Heart to Heart. 오늘은 전 세계의 여성 미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의 조직위원장님이신 권경애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2011년 지금 여태 몇 차례를 해오시면서 특별히 모시고 싶은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뭐 여성 작가들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여성 미술가가 있는지요? 저는 이제 그 남성 작가지만 제가 그 백남준 선생님이 마지막 절작을 한국 여성에게 보내는 존경심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네, 한복으로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작품이 인천을 언제 한번 방문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네네.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도 30년 넘게 사실 화가 생활을
해 오셨고 또 학교의 제자들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원래는 성악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시게 네. 됐습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성악을 쭉 하면서 뭐 학교에서 뭐 꾀꼬리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편도섬인 이런 네. 염이나 이런 걸 앓고 또 집에서 좀 반대를 했죠. 그래서 고3 때까지도 그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카운셀러 선생님이 전문 카운셀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림을 그려라. 넌 적성 테스트에서 대단히 높은 선적 감각이 나왔다. 그래서 근데도 저는 이제 그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수학과를 갈까 뭐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6월에 다시 또 이제 그분을 카운셀러 선생님을 뵙고 아직도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느냐고. 지금 그려도 절대 늦지 않으니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6월 27일 날 3학년 그때야 비로소 이제 연필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는 이유가 네, 너무 그 날이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날을 언제나 기억하죠.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말 내 얘기를 할 거라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330회쯤 전시를 했고 개인전도 한 15회 정도 했는데 정말 그 선생님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게 되죠. 그러게요. 네. 그 선생님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권경애 위원장님의 네, 얘기를 네. 더 들어보기 위해서. 그분 아니었으면 네, 아니었으면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되게 고맙게 여겨지겠네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운동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아주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네. 하셨죠. 근데 그런 카운슬러를 만나서 지금 권경애 위원장님도 다른 길을 갈 뻔하다가 지금 정말 제대로 길을 찾아가셨는데 이제는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시니까 어때요? 한국의 여성 미술 이라는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순수 미술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한 70% 이상 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대학은 전부 여성이지만은 그만큼 여성들이 많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그들이 또 엄마가 되고 또 자기의 예술성을 또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에게 그런 관점을 많이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던 여성에 대한 어떤 감성이라든가 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차단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비엔날레 네, 여성들만 그것도 모이는 생겼고요. 비엔날레까지 있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뭐 홍보가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뭐 관람객이나 또 참여하실 여성 작가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네, 세계적인 그 여성 작가들이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를 기억하고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람객들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오고 또는 신인 작가들이 또 작품을 해도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그 소양을 넓혀가고 선진국으로 가고 문화에 그 깊이 관여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면은 하나의 그 작품을 봤을 때 자기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네네. 그런 계기가 바로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성 작가만이 참여하는 세계 최초의 미술 행사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를 이끌고 계시는 권경애 조직위원장님의 얘기를 저희 아리랑 하투하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